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아름다운 내 딸을 보는데 눈물이 나네. 저기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혹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 신부가 혹시 선옥이의 딸인가?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없는데 들키면 안 돼. 조용히 빠져나가야 해. 아, 눈이 마주쳤어. 이제 끝났구나. 엄마,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 갑자기 안색이. 엄마, 의식을 잃으셨어.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 행복한 날에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 거지? 구독은 인연, 좋아요는 마음. 함께 이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결혼식장 대기실은 온통 하얀 레이스와 꽃다발로 가득 찼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지민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공주처럼 아름다웠죠.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그의 어깨를 감싸고 베일이 살며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마치자 지민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나 예뻐 보여? 지민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28회 동안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앞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지민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이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는 어머니가 몇 달 전부터 함께 고른 것이었죠. 여러 드레스샵을 돌아다니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았던 그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옥은 문가에 서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뭉클함을 참으려 애쓰면서도 눈가에는 이미 촉촉한 눈물이 맺혀 있었죠.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렀나 싶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품에서 잠들던 작은 아이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딸의 하얀 드레스를 바라보며 선옥은 지민이 태어난 그날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유치원에 처음 가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까지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민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선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딸을 향한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 담긴 말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감 같은 것이었죠. 오늘 이 결혼식에서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 말입니다. 새벽부터 계속 뒤척이며 잠을 설쳤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가 꼭 안겼습니다. 엄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날을 맞을 수 있어. 정말 고마워. 딸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선옥은 더욱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지민을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던 순간들, 밤늦게 일하면서도 딸의 학용품을 사주기 위해 아껴 썼던 시간들, 병원비가 없어서 걱정했던 날들,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의 순간으로 보상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지만 지민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너를 보내야 한다니. 선옥의 목소리가 잠시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선옥은 자신이 지민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준호가 지민을 지켜주겠지만 여전히 어머니로서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대기실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이었죠. 피아노 선율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도 간간히 들렸습니다.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고 웨딩 플래너들이 분주히 오가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신부님, 곧 입장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서린 대기실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드디어 준호와 만나러 가는 시간이었죠. 선옥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민아, 너 정말 행복하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딸이 진심으로 행복한지, 이 결혼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말입니다. 어머니의 직감으로는 뭔가 불안한 기운이 맴돌고 있는 것 같았지만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그런 생각을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이야, 엄마.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엄마도 잘 챙겨줄 거야. 그리고 시아버님도 인자하신 분이래. 지민의 대답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 확신이 선옥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놓아주었죠. 딸이 이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했고 무엇보다 지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죠. 선옥은 지민의 베일을 정성스럽게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라는 걸 잊지 마.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묘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감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마치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제 나가볼까? 선옥은 억지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팔을 끼었습니다. 오늘은 지민이 주인공인 날이니까 어머니로서 딸을 가장 아름답게 빛내주고 싶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자 복도로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웅장한 결혼행진곡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모녀는 서로의 팔을 끼고 천천히 예식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리자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민에게 쏠렸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에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천사 같아 하는 탄성이 들렸고 어르신들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선옥은 딸의 팔을 끼고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늘어선 하얀 장미와 백합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죠. 지민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저 멀리 제단 앞에 서 있는 준호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턱시도를 말끔히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신부가 다가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사랑과 설렘이 가득했죠. 평생을 함께할 여인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때로는 감격에 겨워 눈물이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주례를 맡은 목사님도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신랑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객석에는 친척들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의 대학교 동기들은 앞자리에서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고 선옥의 동네 이웃들도 곱게 차려입고 와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순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하객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결혼식의 풍경이었습니다. 선옥도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느껴왔던 불안한 기분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죠.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키운 딸이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지민을 키우며 힘들었던 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장 한쪽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그는 늦게 도착한 것을 미안해하는 듯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지나며 빈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과 조용히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신랑 측 친척이거나 지인인 것 같았습니다. 선옥은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 늦게 오는 사람들은 종종 있는 일이니까요. 교통체증이나 급한 일 때문에 지각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 남자가 자리에 앉기 전에 잠시 고개를 들어 제단 쪽을 바라보는 순간 선옥의 심장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옆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거든요. 도연? 선옥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사랑이자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자, 바로 도연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 눈매와 코끝, 그리고 턱선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의 그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선옥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나며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릴 뻔했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던 지민이 어머니의 이상한 기운을 즉시 눈치챘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선옥은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도 바로 그 순간 선옥을 발견했습니다. 제단을 향해 걸어오는 신부와 함께 있는 여인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도 충격의 빛이 스쳤죠. 입이 살짝 벌어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마주치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그 아픈 이별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도, 집안의 반대로 인한 절망도, 그리고 홀로 남겨진 슬픔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선옥의 가슴 속에서는 온갖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당황스러움, 그리고 묻어둔 줄 알았던 그리움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 딸의 결혼식에 그가 나타난 걸까요? 그것도 하객으로 말입니다. 혹시 지민과 준호의 관계에서 어떤 연결점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선옥을 확인한 후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교차했죠. 아마도 그 역시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 다 각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요. 도연은 잠시 주춤거리더니 조용히 뒤쪽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선옥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해. 혹시 어디 아픈 거야? 지민이 더욱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선옥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지민의 날입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딸의 행복한 순간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지민아. 그냥 잠깐 어지러웠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가 봐. 선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지민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곧 재단에 도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지켜보고 있어서 더 이상 멈춰 있을 수도 없었고요. 드디어 모녀가 재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환한 미소로 지민을 맞이했죠.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준호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민이 잘 부탁드립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내내 도연의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져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재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과 친지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날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온화한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예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지민과 준호는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옥은 신랑 신부 옆에서 서 있으면서도 마음이 전혀 편치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도연의 시선이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거든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의 존재가 이렇게 큰 충격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호흡도 점점 가빠져서 제대로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됐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약속의 자리입니다. 하객들은 모두 집중해서 듣고 있었지만 선옥의 귀에는 목사님의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거든요. 도연은 뒤쪽 자리에서 재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주로 선옥에게 머물러 있었죠.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가 얼마나 변했을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궁금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그때 그 선택이 옳았던 건지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선옥의 머릿속에는 옛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2살 때 처음 만난 도연의 모습, 함께 걸었던 한강변 산책로, 작은 찻집에서 나누었던 달콤한 대화들,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특히 도연이 미안하다. 우리는 이렇게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던 그날의 상처가 다시 아물지 않은 채로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서약을 받겠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과 준호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랑 김준호 씨, 신부 박지민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선옥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졌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도연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하필 오늘 딸의 결혼식에 나타난 걸까요? 네, 맹세합니다. 준호의 또렷한 대답이 들렸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동의 탄성이 터져나왔죠. 이제 지민의 차례였습니다. 신부 박지민 씨, 신랑 김준호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옥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움이 극에 달하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상처와 오늘의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몸이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엄마, 지민이 어머니의 이상한 상태를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선옥이 비틀거리며 쓰러지려는 것을 보고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옥의 몸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민이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어머니, 준호도 즉시 달려왔습니다. 하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 일어서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계세요? 119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물 좀 가져와.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선옥은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숨소리도 가빠졌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머리를 무릎에 올리고 엄마 정신 차려. 엄마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름다웠던 결혼식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하객들 중 몇 명이 앞으로 나와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선옥의 맥박을 재어보고 다른 사람은 인공호흡을 준비했습니다. 웨딩 플래너들도 당황하며 응급 상황에 대처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뒤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려다가 다시 발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나타난 것 때문에 선옥이 쓰러진 건 아닌지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모셔야겠어요. 하객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준호와 지민 그리고 몇 명의 남성 하객들이 선옥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민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어머니를 따라가려 했습니다. 지민아, 너는 여기 있어. 내가 모시고 갈게. 준호가 말했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같이 가야 해. 엄마 혼자 둘 수 없어. 지민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결혼식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식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의 재회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분주하게 선옥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눈물이 마를 새도 없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지민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하려 했지만 신부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런 거지?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지민이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 이제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의사의 말에 지민과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 같네요. 선옥이 있는 병실로 들어가자 그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지만 다행히 의식은 또렷했죠. 지민아. 선옥이 약한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지민은 즉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정말 많이 놀랐어. 갑자기 쓰러지시니까. 미안해, 지민아. 내 결혼식을 망쳐서. 선옥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딸의 가장 중요한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어머니로서 너무나 미안했거든요. 지민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지. 결혼식은 다시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선옥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났거든요. 도연을 보았던 그 충격적인 순간, 50년 전의 아픈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과연 도연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아직도 식장에 있는 건 아닐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갑자기 안색이 변하시더니 선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연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특히 지민에게는 더욱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랬나 봐. 선옥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죠. 바로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선옥의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여기까지 따라온 걸까요? 아니면 우연히 이 병원에 온 걸까요? 도연은 지민과 준호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들어와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망설이는 표정이었죠. 지민이 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도연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저희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서 괜찮으신지 궁금해서 병원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찾으셨네요. 선옥과 도연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50년간의 공백이 흐르고 있었죠. 그 긴 세월 동안 각자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서로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 결혼식을 알고 오신 거예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도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사실을 말하자니 너무 복잡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걸렸습니다. 저는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결혼식에 늦을 것 같다고 했었는데 이미 와 있었던 거였나요? 선옥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이 준호의 아버지라니. 이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딸이 도연의 며느리가 되는 건가요? 운명의 장난이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을까요? 당신, 왜 여기 있어요? 선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민과 준호는 두 사람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뭔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지민 어머니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병실에 낮게 깔렸습니다. 지민과 준호는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과거를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선옥의 머릿속에는 20대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국 떠나버린 남자. 그때 도연은 우리 집안에서는 이 결혼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며 등을 돌렸었죠.
선옥은 그때의 절망감과 배신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도망쳤습니다. 도연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집안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고 선옥 씨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50년간의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설마. 딸의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가 결혼식에서 갑자기 쓰러진 이유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죠.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50년 전의 아픈 상처가 지금 이 순간 다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이제 다음 세대인 지민과 준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민과 준호는 두 어른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감지하고 있었죠.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선옥은 창백한 얼굴로 도연을 응시하고 있었고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과묵하고 자상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복잡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욱이 지민의 어머니와 과거가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준호야, 그리고 지민 씨.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민 씨의 어머니와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지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엄마와 사귀셨다고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선옥은 눈을 감고 있었죠.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딸에게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가 이렇게 공개되다니요. 50년 전의 일입니다. 도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잠시 끊어졌습니다.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특히 우리 집에서는 선옥 씨의 가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준호의 질문에 도연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털어놓아야 했거든요. 그때 나는 도망쳤습니다. 도연의 고백이 병실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집안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선옥 씨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가장 비겁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후회와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50년 전의 상처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래요. 이 사람은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선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말이에요. 지민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동안 아버지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못했었는데 설마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요. 엄마, 그럼 아버지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야, 지민아. 선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와는 결혼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 후에 내 아버지를 만났지만 너를 낳고 얼마 안 되어서 돌아가셨죠. 어머니의 설명에 지민은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연은 선옥의 차가운 말에 더욱 위축됐습니다. 선옥 씨,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때의 그 선택을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지만 선옥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복잡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럼 지민이와 저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준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자신과 지민 사이에 어떤 혈연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다행히 너희들은 혈연 관계가 아니야. 도연이 재빨리 답했습니다. 지민 씨의 아버지는 정말 다른 분이야. 내가 선옥 씨를 떠난 후에 만난 분이시고, 준호와 지민은 이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50년이 지나서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하면 모든 게 용서될 거라고 생각해요. 선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알고 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서 지민 씨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민이 두 사람 사이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아버님. 지민은 도연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망설였지만 결국 예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저와 준호의 미래 아닌가요? 하지만 선옥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넌 몰라. 그때 얼마나.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한 줄 알았던 적도 있었어.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고백에 병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임신이요? 지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었어. 하지만 그 몇 주 동안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까지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선옥 씨, 그런 일까지. 정말 미안해요. 그의 사과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선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난 50년이 바뀌나요? 제가 혼자 감당했던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나요? 선옥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그 일은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저희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 준호는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저와 지민이의 결혼 말입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과연 이 복잡한 과거사 속에서도 두 젊은이의 사랑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50년 전의 상처가 다음 세대의 행복까지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병실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준호의 말에도 불구하고 선옥과 도연 사이의 과거사는 쉽게 정리될 문제가 아니었죠. 지민은 두 어른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어머니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나다니, 그것도 자신의 결혼식 날의 말입니다. 엄마. 지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버님과 그런 사이셨던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이런 아픈 사랑을 했다는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선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민아. 엄마도 젊었을 때가 있었어. 그리고 이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했었지. 선옥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 도연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선옥 씨, 정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집안의 압박이 너무 심했고 나는
그의 변명이 계속됐지만 선옥은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민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와 도연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혹시 지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는 정말 아버지의 딸이 맞는 거죠?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며 지민의 손을 꼭 잡았고 선옥은 딸의 말에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더욱 당황스러워하며 지민을 바라봤죠. 지민아, 그게 무슨 소리야? 선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확실해요? 지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까 임신인 줄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지민의 추측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혹시 그때 정말 임신이었는데 그 아이가 나인 건 아니에요? 선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딸이 이런 의심을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지민아, 정말 아니야. 너는 내 아버지의 딸이 확실해. 선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불씨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어요? 내가 정말 그 아버지의 딸이라는 증거 말이에요. 지민의 질문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지민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너무 흥분하지 마. 어머님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하지만 지민은 준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아버님, 지민이 갑자기 도연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딸일 가능성은 없나요? 도연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민 씨, 그는 선옥을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선옥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지민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딸인 건 아니지? 지민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고 있었죠. 선옥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지민아, 정말 아니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하지만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비틀거렸죠. 준호가 급히 선옥을 부축했습니다. 그럼 왜? 지민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왜 평생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항상 얼버무리셨어요? 지민의 분노와 혼란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민아, 그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서. 선옥의 해명이 이어졌지만 지민의 의심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도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 씨, 정말 아닙니다. 당신은 제 딸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제가 선옥 씨와 헤어진 건 1975년이었고 당신이 태어난 건 1997년이잖아요. 지민이 잠시 계산해 봤습니다. 맞았습니다. 시기상으로는 맞지 않았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여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확실한 거죠? 지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확실해, 지민아. 선옥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넌 내 힘으로 키운 아이야. 내 아버지는 나 혼자뿐이야. 선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어머님과 아버지의 과거사는 우리와는 별개의 문제야. 우리는 우리만의 사랑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지민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 머뭇거렸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민의 질문에 병실의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나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 때문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은 복잡한 감정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분노, 혼란, 슬픔, 그리고 두려움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과연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격한 감정 표출 이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50년 전의 상처와 현재의 혼란이 얽히면서 상황은 점점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그때 준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죠. 잠깐만요, 모두들. 준호의 목소리가 병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됐습니다. 지민도 눈물을 닦으며 남편이 될 사람을 바라봤죠.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과거와는 상관없이 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도연이 아들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하지만 준호는 아버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이건 제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제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준호가 지민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민아, 나는 내 어머니의 과거도 우리 아버지의 과거도 상관없어. 내가 사랑하는 건 너 하나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건 그 세대의 일이야. 우리는 우리만의 사랑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닐까? 지민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나 혼란의 눈물이 아니었죠.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받은 눈물이었습니다. 준호야.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아, 솔직히 말해줘. 준호가 지민의 두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싶어? 준호의 눈빛에는 불안함과 동시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될 사람의 아픈 과거,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혼란들. 하지만 준호를 바라보며 지민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자신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도. 지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이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지민의 고백에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버님의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 선옥이 딸의 말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이 자신의 행복을 선택한 것이 다행스럽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도연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편치 않았습니다. 지민아, 정말 괜찮겠어?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괜찮아, 엄마. 지민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준호를 사랑해. 그리고 준호도 나를 사랑해. 그것만으로 충분해. 지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의 아픈 과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 때문에 내 행복까지 포기할 수는 없어. 도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게 내 때문이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용기를 냈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준호가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준호의 말에는 어른스러운 포용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때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선옥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버린 남자의 아들이지만 이 청년에게서는 진실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 씨, 선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로 우리 지민이를 평생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네, 어머님.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민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민이를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지민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준호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딸의 솔직한 고백에 선옥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옥 씨, 나는 정말로 미안했어요. 그리고 지민 씨와 준호가 이렇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어른답게 행동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른답게? 선옥이 되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이제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준호와 지민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이 복잡한 상황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젊은이의 사랑이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을 다시 할까요? 제대로 된 축복 속에서 말이에요. 지민의 제안에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이번에는 정말 완벽한 결혼식을 하자. 병실에 처음으로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50년간의 상처와 오해를 뛰어넘어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같은 예식장에서 두 번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하객들은 모두 지난번의 소동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선옥은 연보라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다잡은 모습이었죠. 지민은 이번에도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과는 달리 그의 얼굴에는 깊은 성숙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지민은 많은 것들을 깨달았거든요. 사랑이란 단순히 달콤한 감정만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준호는 신랑 대기실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눴죠. 도연의 젊은 시절 이야기, 그때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온 죄책감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버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전 선옥과 도연은 예식장 로비 한쪽 구석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은 무사히 끝났으면 좋겠네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야죠. 선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차가움이 많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선옥도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50년간 품어온 원망과 분노가 정말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선옥 씨,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지만 선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만해요.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선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후회한다는 말도 이제 그만하세요. 도연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혹시 선옥이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선옥의 다음 말이 그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대신 선옥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지민이 앞길만은 막지 말아요. 그것만 약속해 주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 씨와 준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과거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아서는 안 되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옥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모습에서 옛날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보다는 연민이 더 컸습니다. 당신도 그동안 힘들게 사셨겠네요. 선옥의 말에 도연이 놀랐습니다. 나는 괜찮았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선옥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나도 지민이를 키우면서 많은 행복을 느꼈어요. 후회만 하고 살지는 않았다고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대적인 침묵이 아니었죠.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침묵이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곧 식이 시작됩니다. 준비해 주세요. 선옥과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예식장에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민이 선옥의 팔을 끼고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사고 없이 평화로웠죠. 하객들은 모두 따뜻한 박수로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재단에 도착한 지민을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선옥은 딸의 손을 준호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민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진심으로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약속드립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야. 지민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례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온화하게 퍼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 이 두 분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서약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김준호 씨, 신부 박지민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아 사랑하고 존중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신부 박지민 씨, 신랑 김준호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아 사랑하고 존중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지민의 대답도 또렷했습니다. 반지 교환이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두 사람은 평생의 약속을 다짐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감동의 박수를 보냈죠. 예식이 끝난 후 도연이 선옥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미안했소. 그때 그 선택을.
나는 아직도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변명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선옥은 차갑게 그러나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 이제 와서 필요 없어요. 도연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선옥의 다음 말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만 우리 지민이 앞길만은 막지 말아요. 그것만 약속해 주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평생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굳은 얼굴을 비췄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세대의 상처와 새로운 시작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은 인연, 좋아요는 마음.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눈물 꽃길이었습니다.